가만히 있는데 배당금이 20만원씩 증발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노후 대비, 은퇴, 자산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법안,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OBBB, 정확히 말하면 배당세 35% 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미국 주식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직접 준비한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OBBB가 뭔지부터 알아보죠. OBBB란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세제 개편 법안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2027년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해서 미국 디폴트를 방지하고요. 세제 개혁법을 연장해서 기업과 개인한테 세금 혜택을 주고 일자리 창출하고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들어보면 좋은 취지 같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배당 투자자가 알아야 할 핵심은 섹션 899 조항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미국이 세제상 차별 국가로 판단하는 나라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만약 통과돼서 올해부터 적용된다면 15%였던 배당 소득세가 5% 뛰어서 20%가 됩니다. 26년에도 5% 인상해서 25%, 27년에도 5% 인상해서 30%, 2028년엔 35%까지 인상됩니다. 매년 5%씩 올라가는 겁니다. 최대 지금보다 20%포인트를 추가로 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 나랑 상관이 있겠어? 상관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걸 수십 년 만에 외국 자본에 대한 세제 처리의 가장 광범위한 변화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 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보죠. 이 차트를 보세요. 현재 15% 세율일 때는 배당금 100만원을 받으면 세금을 15만원 내고 실수령액이 85만원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런데 35%의 세율이 적용되면 어떨까요? 배당금 100만원 받아도 세금 35만원이나 내야 합니다. 그럼 실수령액이 65만원 밖에 안 남아요. 가만히 있는데 손실이 20만원입니다. 만약 월 100만원씩 받고 매달 이런 손실이 반복된다면 1년이면 240만원 손해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쇄 효과입니다. 첫째, 배당 재투자 효율이 급락합니다. 복리 효과가 크게 약화되고 장기 투자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올해 초 연금에서의 외납 세액으로 배당 재투자의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에서 SCHD의 국내 상장 해외 ETF인 타미당, 코미당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배당 재투자 효율이 크게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섹션 899 조항은 미국 시장에서의 배당 투자 매력을 크게 약화시킨 겁니다. 복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외납세액은 커버드 콜 등 옵션 프리미엄으로 세금을 비켜갈 수 있지만 이번 섹션 899 조항은 미국에서 배당받는다면 비켜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연 2천만원 근처로 배당받는 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안 그래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안 되는 선에서 배당을 받으려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세후 35%에다가 종합과세가 많게는 45%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큰 타격입니다. 받는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들고요. 세 번째, 달러 약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달러가 약해지고 환자손까지 더해져서 삼중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법안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도 7월에서 8월 상원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나고요. 한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려면 2026년 1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간이 있고 그동안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핵심은 배당 중심에서 시세 차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왜 시세 차익이 유리하냐고요?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은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OBBB 법안도 시세 차익엔 영향이 없습니다. 세금 효율성이 배당 투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제 대응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는 배당 울타리 전략을 씁니다. 지수 추종 ETF와 SCHD로 80%의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고 나머지 20%는 개별주와 레버리지, 채권, 현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BBB가 시행되면 이렇게 바꿀 겁니다.
SCHD를 대부분 매도하고 지수 추종 ETF를 S&P 500이나 나스닥으로 80%를 맞출 겁니다. 개별주랑 레버리지, 채권으로 20% 단기 변동성에 대응을 할 거고요. 고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JPQ, GPQ도 매도 대상에 포함될 겁니다. 추천 ETF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수 추종 ETF는 해외 직투는 부나 QQQ 혹은 중간재 성격의 BUG를 투자하면 될 거고요.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에선 지금 기준으론 하나자산운용의 원큐 미국 S&P 500이 실비용이 가장 낮습니다. 0.01%입니다. 미국 본토 부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의 우상향을 믿는다면 환해지가 되는 S&P 500 상품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타이거 미국 S&P 500H를 추천합니다. 이게 환해지 중에선 가장 수수료가 낮습니다. 환해지 상품으로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시세 차익 중심으로 수익 안정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배당으로 파이어족을 유지하고 있거나 곧 배당으로 생활비를 대신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배당이 꼭 필요하시다면 미국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외납세액에서도 자유롭고 OBBB 법안에서도 자유롭고 최근 배당 강화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정부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 배당 ETF뿐만 아니라 국내 배당 ETF도 괜찮은 주가 흐름이나 배당 성장을 가지고 있는 ETF가 있는데요. 국내 배당 ETF는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달러 자산을 가지고 싶다면 그리고 현재 목돈이 있다면 이런 대응 방법도 있습니다. 스고브나 TLT 같은 미국 국채의 ETF도 고려해 보십시오. 스고브를 매수해서 배당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른 배당과 좀 다른 걸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건 다 달러로 배당 소득세가 나가는데 스고브만 원화로 배당 소득세가 나갑니다. 다른 ETF나 주식들은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되고 한국에서는 배당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르는 거죠. 이번에 제가 받은 스고브 배당금을 보십시오. 제 세금이 0%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온 알림에는 제 세금이 원화로 23,89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분명 미국 주식인데 왜 원화로 빠져나갈까요? 스고브는 미국 국채 이자에 대한 면세 혜택 섹션 871H로 미국에서 원천 징수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에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미국 세법 섹션 871H로 이자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미국 국채 ETF에 파킹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며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건 제가 생각한 방법이며 실제로는 OBBB 법안의 수정과 재무부의 모호한 전략과 재량, 한국 정부의 배당 소득세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생각합니다. 섹션 899가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으며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국이 DST, 즉 디지털 서비스세와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나라인 DFC로 명시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더 낮습니다. 다만 한국이 명시적으로 DST 도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 플랫폼 규제나 세금 정책이 불공정으로 간주될 경우 미국 재무부의 재량으로 DFC 지정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략적 모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재량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외교적 대응 능력을 통해 DFC 지정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겠고요. 현재의 관세 전쟁과 상호 관세의 목적도 미국의 재정적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일환이었고 같은 시각에서 보면 백악관이 원하는 섹션 899의 요점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에게 매겨진 디지털 서비스세와 같은 불공정 세금을 철회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OBBB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한데 그대로 통과되는 것도 확률적으로는 높지 않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니즈는 다르고 상원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 외국 정부 및 월스트리트의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한국만 봐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이 상당하고 미국에 투자한 호주,
대형 연기금들도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이 법안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미국은 로비의 나라니 로비를 할 수도 있겠고요. JP모건은 섹션 899가 자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자본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시장엔 이미 막대한 외국인 자본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전체의 20%를 차지합니다. 이게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게다가 섹션 899는 기존 조세 조약을 무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안과 조세 조약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시행되고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면 외국 자본들은 1년의 세금을 해지할 만큼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내년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주식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트럼프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LA 시위 등 반트럼프 진영이 점차 응집하는 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항상 선위협, 후협상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건 협상용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핵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트럼프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다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분위기가 냉랭하면 다시 시장의 비위를 맞추며 당근을 제시합니다. 트럼프는 주식을 봅니다. 관세 유예와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수차례 바뀌었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최근 미국 상황과 보다 큰 매크로를 다시 한번 봅시다. 최근의 지표들을 보면 미국은 건재합니다. 관세 전쟁을 시작한 전후의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할 만한 요소나 경기 침체로 직행하는 요소는 크게 없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는 2025년 5월 1년 전보다 2.4% 올랐습니다. 물가가 조금 올랐지만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미국이 원하는 물가 상승 목표 2%에 가까워서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신호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는 2025년 5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전달 대비 0.1% 상승했고 시장 전망치 0.2%보다 밑돌았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비용이 덜 올랐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관세 때문에 비용이 오를까 걱정했지만 아직은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많이 넘기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골디락스에서 조금 악화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금융시장이 외국 자본을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자정작용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제 책에서 말씀드린 기축통화, 기술 패권, 혁신, 미국의 이 세 가지 핵심 사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 대한 투자 강점은 잃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법안 자체도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방법이 좀 이상해서 그렇죠. 전 세계에서 외부 변수에 가장 강한 게 미국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 미국 자산 비중은 그대로 두고 배당주에서 지수 추종, 성장주로 옮겨가는 게 핵심입니다. 배당이 꼭 필요하다면 국내 배당주를 보는 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예측보다는 체계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세우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젊다면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은 미국 투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은퇴를 고민한다면 이번 변화로 수혜를 입은 국내 배당 투자를 고려하세요. 목돈이 생겼다면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에 파킹해 추이를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외납세액 때문에 연금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 투자의 혜택이 크게 줄었지만 포인트로 보완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이 될 텐데 15%였을 때는 가능하지만 OBBB가 통과된다면 35%까지 배당 소득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에도 포인트로 보완해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면 또 전략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같이 대응 시나리오를 짜면서 성장합시다. 아주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월급쟁이 배당 투자 책을 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투자의 기초 철학과 인간이 하기 쉬운 오류를 제 경험에 빗대서 작성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저는 기쁠 따름입니다. 주요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책을 구매하실 수 있고 알라딘, 교보문고, 리디북스에서 이북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곧 밀리의 서재에서도 만나뵐 수도 있겠고요. 여전히 OBBB로 인한 배당세 35% 이슈는 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릴 테니 너무 가까운 이슈에 매몰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인생 우상향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대응 전략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상감자였습니다.